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섬처럼 고립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섬으로 고립될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보수의 성지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대구 경북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당 일색이던 TK 지방의회에는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당 독점의 지방의회가 진정한 양당제 의회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사상 초유의 공천 파동으로 반자유한국당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공천을 주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1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도 쾌청한 하늘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요즘 평년 기온보다 낮은데 오늘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은 흐리지만 점점 맑아지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8도, 안동 16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23도, 안동 24도로 평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파란 하늘에 화창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오존지수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그래도 연일 강한 자외선이 문제겠죠.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짧은 시간에도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최대한 그늘이나 실내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내일까지는 기온이 낮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가까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판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은 마치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시장, 지사, 교육감을 23년 동안 연속 보수만 뽑았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단체장 당선 현황을 보면 대구 경북만 마치 섬처럼 붉게 남았습니다.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보수 당선인은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 2명뿐입니다.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한국당은 김천 한 곳만을 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당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유권자들의 주문이 줄기차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다. 보수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만 계속 고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이번에도 대구 경북 33개 단체장 중 구미를 제외하고는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방의회 변화입니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에 민주당이 46명을 내보내 1명을 뺀 45명이 당선됐습니다. 지금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시민 여러분의 저변에서 뜨거운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출신 대통령을 잇따라 배출하며 한국 정치사에 큰 줄기를 이어온 대구 경북 지역이 오랜 일당 독점 구도를 거치며 정치적 섬으로 고립될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면서 보수의 텃밭인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죠. 대구 경북 지역 31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여당인 장세용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건데요. 양관희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보수 텃밭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40.7%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후보를 2.1%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우리 시민의 다양한 욕구들을 표현하는 통로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출발점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운 의미의 시민혁명이 아닌가. 장세용 당선인의 제1선거구호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기업들이 구미공단에서 떠나면서 실업률이 수년째 전국 최고였습니다. 최근 2명의 구미시장 모두 내리 3연임을 했는데 무려 20년이 넘는 동안 박정희 망령만 좇았다는 반성이 이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유한국당 이제 피로감이 조금 쌓인 게 어떻게 보면 반발심이 좀 일어나서
평균 연령이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점도 민주당에 유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임 구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예산을 쏟아 보수층을 잡으려는 행보에 반감을 품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너무 죽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정당 투표인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대구 경북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구미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구미시 의원 전체 23명 가운데 9명을 배출해 구미의 정치 지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번 광역의원 지방선거에서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던 대구 경북의회에서 전체 90석 가운데 14석이나 차지했는데요. 일당 독점 구도였던 지방의회가 진정한 양당제 의회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광역의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전체 3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진보와 개혁정당 소속 지역구 시의원이 대구시 의회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도의회 선거에서도 60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9개, 바른미래당 1개, 무소속 9개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정말 경쟁을 해서 이 다르구나, 뭔가 하는 것이 달라서 잘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드리면은. 민주당 후보들의 대거 지역의회 입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여야 의원이 골고루 분포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많이 입성을 하게 됨으로써 정책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같은 당 소속이어서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해온 지방의회가 이번 선거로 원래 의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우리 지역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관심을 끄는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전국 최다선 지방의원이 나왔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첫 여성 출신 도의원을, 바른미래당은 처음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의원 라 선거구에서 이재갑 후보가 전남 영광군 의회의 강필구 후보와 함께 전국 최다선인 8선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1991년 당시 안동군 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8선에 당선됐는데 6번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당선의 영광은 깊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8선 의원으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반짝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는 총선 전까지 지방의원들과 함께 분권개헌 로드맵을 만들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민이 거주하고 젊은 층이 많은 예천 군의원 다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영식 후보와 무소속 정창우 후보가 당선돼 신도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역시 젊은 유권자가 많은 안동시 의원 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권남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성 후보들이 당선된 선거구가 됐습니다. 광역의원에서도 이색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의성 제1선거구에서는 임미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첫 지역구 여성 광역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군의원을 거쳐 광역의원으로 입성한 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형건 국회의원과 함께 부부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도의정이 진행되는 데서 벗어나서 논의를 통한 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도정을 운영하는데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경 제2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나선 고우현 후보가 자유한국당 안광일 전 문경시의회 의장을 물리치고 4선에 성공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로 안동 출신 박미경 후보를 처음으로 경북도의회에 입성시켰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의회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사상 초유의 공천 파동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자유한국당 흐름을 경북 지역에 만들어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공천을 주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궁금해지는데요.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건 역시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불법 경선 시비 끝에 갓갓으로 공천권을 쥐어준 권기창 후보의 득표율이 3위에 그치면서 지역 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강석호 의원도 지역구 4곳의 단체장 중 울진, 봉화 2곳을 무소속에 빼앗겨 2년 뒤 총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면 최규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 3곳에서 모두 자유한국당 공천자를 당선시켰습니다. 다만 공천 잡음이 컸던 도의원 6자리 가운데 절반인 3자리를 무소속에 내주고 안방인 영주에서 첫 지역구 민주당 시의원이 탄생하는 등 심상치 않은 바닥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당원권 정지 이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당협을 이끌어온 박영문 위원장은 지역구 4곳에서 자신이 공천한 단체장 후보를 모두 당선시켰습니다. 도의원도 6자리 중 5자리를 지켜내 경북 북부 4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대거 당선되면서 제11대 기초의회 원구성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시 의회의 경우 전체 14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7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7명이어서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는 원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안동시 의회도 자유한국당이 전체 18명 중 10명에 그쳤고 청송과 영양, 봉화군 의회도 한국당과 민주당 및 무소속 수가 5대3 또는 4대3이어서 민주당이나 무소속의 협조 없이는 원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영입에 공을 들였던 브라질 축신 공격수 에드가 실바와 극적으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태국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리람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에드가는 태국 리그 경기에서 8득점, 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골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중동과 국내외 여러 팀이 러브콜을 보냈던 에드가를 영입하기 위해 대구FC는 태국 현지까지 찾아가 적극적인 영입 작업을 했습니다. 에드가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남해 캠프에 곧바로 합류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육상대회인 2018 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대회가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초중고 대학과 일반부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해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해외에서도 10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육상 간판 스타인 남자 100m의 김구경 선수가 10초 대 벽을 깨기 위한 레이스를 펼치고 여자 100m 허들의 정혜림 선수도 참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양경찰, 소방서, 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와 함께 동해안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올해는 물놀이 사고 예방과 해파리 쏘임 사고 발생 시 피서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이 오는 23일, 울진 구산 해수욕장은 다음 달 7일 개장하고 경주와 영덕, 울진 등 다른 해수욕장은 다음 달 13일 개장합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지역 점포 7곳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200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때보다 40배 늘었습니다. 전국 점포별 매출이 가장 높은 곳도 대구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말이 많고 날씨도 무더워 차량용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 이어 노인학대와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서편에서 노인학대 사진 전시회와 치매 검사, 이동 상담소 같은 관련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2곳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긴급 전화 1577-1389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대구 경북 경찰청이 오늘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시설 내부의 노인학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6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11,900여 건, 2016년 12,000여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등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7월 중순까지 여객선과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 터미널과 위험물 하역시설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또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선박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아침엔 흐리지만 점점 맑아지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8도, 안동 16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23도, 안동 24도로 평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파란 하늘에 화창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오존지수 보통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그래도 연일 강한 자외선이 문제겠죠.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짧은 시간에도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화상을 입기 쉽겠습니다. 최대한 실내나 그늘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 아침 기온 18도, 고령도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고령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6도, 김천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문경 25도, 김천 26도로 평년 수준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청송도 1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4도, 청송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19도로 종일 서늘하고요.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내일까지는 기온이 낮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가까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